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67차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노숙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카페 태바를 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이웃을 섬기는 크리스천 비영리 단체 굿워커스의 선한 사역을 소개합니다.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과 예방법을 소개하는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가 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제67차 정기총회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특히 한국교회 3대 연합기관의 통합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67차 정기총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개최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총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금 상황이 한국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아성이 먼저 사도행전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성령과 권능과 증인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권능이 없고 증인된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권능은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다시금 우리의 목표 현장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아성 사회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총회 개회 예배엔 통합과 합동, 대신, 성결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60주년과 67번째를 맞은 총회를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단연 연금재단 문제였습니다. 연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소송 중인 일부 목사의 사건으로 목회자들이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대해 총회는 손실금액 회수와 현재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밝히며 안건을 매듭지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분리된 한국교회 3대 연합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안건이었습니다. 총회는 한기총과 한교총, 한기연이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통합촉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통합기구의 대표는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으로 할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2달 이내로 한기총, 한교총 통합에 대한 것을 임시총회를 열어서 통합을 진행해 줄 것을 오늘 결의하고, 통합이 될 경우에는 우리 엄기호 대표장이 통합된 그 공동체 대표장으로 계속 임기 만료 때까지 추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총회 결의하겠습니다. 당초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는 큰 논의사항 없이 하루 일정으로 폐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구세군이 노숙인 자립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숙인이 직접 일할 수 있는 카페를 개관했는데요. 평일엔 노숙인들의 작업장이자 주민들의 생활 거점으로, 주일엔 교회로 운영됩니다. 약 70평 규모의 50여 개 자리가 마련된 이곳은 노숙인들이 바리스타로 변신한 카페 태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방주란 뜻을 가진 카페 태바는 가정폭력이나 가정해체로 여성시설에서 생활했던 노숙인들이 구세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후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세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이문재 원장은 카페 태바는 노숙인들이 사회로 나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카페가 지역 주민의 열린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노숙인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태바의 모든 수익은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한국구세군은 카페 위층에 희망 원룸을 마련해 노숙인의 자활과 주거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거노인에게 음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크리스천 비영리 단체 굿워커스의 특별한 사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인 이곳은 매주 화요일 11시 비영리 단체 굿워커스가 섬기는 부천 계소동의 무료 급식소입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어르신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공을 이용한 체조를 하며 신나게 몸을 움직입니다.
오전 내내 한산했던 개수동 마을이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은 연심 맛있다고 굿워커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11년부터 개수동 마을을 섬겨온 굿워커스는 어르신들과 이미 한 가족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60년 넘게 이곳에 살았는데 재개발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다며 사람이 그리웠던 우리에게 굿워커스의 방문이 큰 위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 중에 최고 목회자라고 우리가 말해요. 늘 최고 오리지널 목사님이 오 목사님이다. 그냥 머슴같이 해가지고 그냥 흙 묻은 발로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와서 예배 보고 그럴 때는 진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은혜가 내려 퍽퍽 내려. 굿워커스 대표이사 오석관 목사는 한 명이라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굿워커스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옵니다. 와서 그들이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계신 거고 그도 언젠가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어쩌면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굿워커스는 또 기부처에서 지원받은 물품을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주일 오전 11시엔 부천 지역의 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며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그리운 소외된 이웃들, 굿워커스의 사역이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선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눈가림이나 침묵의 대상이었던 교회 내 성범죄,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과 예방법을 소개하는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기독교 여성상담소가 출간한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엔 교회 내 성폭력의 개념, 교회 성폭력의 특징, 성범죄 실태와 대처 방안, 목회적,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서엔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의 정확한 개념과 함께 실제 교회 성범죄에 사용됐던 성서 오용의 예시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여성상담소 최수지 소장은 아직도 교회 성폭력을 다룰 어떠한 교단 내 기구나 제도가 없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침서를 통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와 예방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 소장은 이어 이번 지침서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개인을 비롯한 교회, 기독교 단체와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교재로 사용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최단 기간의 핵 폐기와 보상을 주고받아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식이 논의됐습니다. 이른바 일괄 타결식 방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기존의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 단계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와의 회담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왕따 논란을 일으켰던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특정 감사 결과 백철기 당시 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백정 감독이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어 팀 추월 주자 순번을 합의하라고 지시했지만 선수들은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었다며 백정 감독은 경기 당일 워밍업 전에야 선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야 할 감독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올림픽 무대에서 왕따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문체부는 백철기 전 감독에게 직무 태만과 사회적 무리를 이유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1분기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 증가폭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 9,600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9.2%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년보다 12.1%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면 인구 자연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2개 정도의 태풍이 여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7월 전반에는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비가 올 때가 있을 것이라며 후반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태풍은 호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도 한다며 1시간 동안 80mm의 비가 내린 지난해 경험을 되살려 피해 예방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6월 12일까지 보수연합기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목협은 성명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의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공교회 중심의 한국교회 연합을 이뤄 새로운 한반도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계에서 처음으로 로힝야족을 돕기 위한 봉사조직이 꾸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봉사회는 출범식을 갖고 구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봉은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 난민촌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사봉은 교회 연합기관뿐 아니라 교단들과도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러 국가의 기독교 구호기관들과도 연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6월 1일 한국교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생명경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학자들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선 에너지 전환의 신학적 기초와 성서적 토대를 논의하게 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행복한 교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월드비전이 7년째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참여는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홈페이지에 캠페인 동영상을 참고해 율동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월드비전은 접수된 영상 중 우수작을 선정해 스낵박스, 문구 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